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바이런 케이티, 스티븐 미첼의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바이런 케이티는 진실에 눈을 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에 눈을 뜬 사람은 금강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책은 바이런 케이티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금강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먼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부처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가 해탈시킬 중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처가 해탈시킬 중생이 있다면 부처가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믿는다는 뜻이 된다. 부처가 나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나가 없다. 그러나 미숙한 중생들은 이 몸을 나라고 여긴다. 또한 부처에게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다. 그들은 단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불릴 뿐이다. 이에 대해 바이런 케이티는 말합니다. 여기서 붓다는 원숙한 사람도 미숙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않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우리 중 일부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우리 중 일부는 타고난 지혜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생각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붓다는 앞에서 말했듯이 해방시켜야 할 고통받는 존재는 없다고 말하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낄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해방시킬 존재가 아무도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제정신인가? 세상에 만연한 잔인한 행위들이 보이지 않나요? 탐욕과 폭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들을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붓다의 말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해방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방시킬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실인 거죠. 이 진실은 우리를 수동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로워지게 합니다. 만일 자아가 실제하지 않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아가 없다면 나와 대립할 수 있는 너, 타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존재는 순전히 나 자신이며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일부러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정신 나간 짓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적 나라는 것은 없는 거죠. 전부 나거나 나는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 자신에게 하듯이 남들에게 합니다. 남들이 곧 나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없음을 또는 모든 것이 나임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기 마음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기를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믿을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은 자기를 어떤 무엇으로 여기는 동일시를 그만둡니다.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간혹 명상 중에 정체성을 잃게 되는 어떠한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통은 겁을 먹고 심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의 정체성을 놓아버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는 그 반대로 그냥 나, 원래대로 원래의 나, 한 명의 나라고 믿어도 괜찮다고 해요. 여기에 심각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몸, 이 한 개인, 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1980년대 후반 어느 날 바이런 케이티는 장시간 운전하다가 잠시 멈추고 샌프란시스코의 빅서에 있는 절벽 끝에 앉아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아래에 파도와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 갈매기 한 마리가 바이런 케이티의 바로 앞에 나타나서 눈높이에 머물러 있다가 날아갔는데 그때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져서 갈매기의 정체성을 취했다고 합니다. 갈매기의 정체성을 취했다. 이 말은 바이런 케이티가 갈매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나는 절벽 끝 바위에 앉아있는 여자였는데 다음 순간에는 갈매기였고 갈매기의 몸 안에서 갈매기의 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고 동시에 평화로웠으며 나 자신이 한없이 날 수 있는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언가가 변했다고 합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갈매기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매기가 된 거죠. 그래서 생각했대요. 어머나, 나는 어떻게 나는지 몰라. 그러고는 맙소사, 나는 추락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자 갈매기가 된 자신이 마치 50kg은 되는 듯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요. 나는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싶지는 않아. 저기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앉아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자신은 새가 되었고 실제로는 추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현실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생각들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게 진실인가? 그게 진실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이런 케이티가 새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무거워. 이런 생각들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이 질문이 왜 떠올랐냐면 모든 두려움, 모든 질문들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즉 이런 거죠. 나는 날 수 없어 라는 게 있다면 나는 날 수 있어. 이것과 짝이 되는 거죠. 나는 무거워. 이와 반대인 나는 바람처럼 가벼워 라고 하는 짝이 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이런 케이티는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나는 날지 못하고 떨어질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동시에 그와 짝이 되는 질문들이 올라왔던 거죠. 그러자 균형을 찾게 되었고 바이런 케이티는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느린 화면으로 천천히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올라왔고 그러자 곧바로 그게 진실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라는 짝이 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대답은 아니오죠. 그저 생각일 뿐 자신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추락할 거야. 이 생각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겁이 난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완전히 안심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과 질문이 이르자 즉시 모든 생각들이 사라졌고 바이런 케이티는 갈매기와 하나가 되어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매기의 삶을 신나게 즐겼다고 해요. 계속 솟구쳐 올랐고 비행의 기쁨으로 황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매기의 정체성과 화해를 하자마자 나는 다시 한번 절벽 끝에 앉아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황홀해하는 평범한. 여기까지. 초반에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했던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처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해탈시킬 중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말은 해탈시켜야 할 나와 해탈시킴을 당할 중생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거죠. 나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이런 케이티는 개별적인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을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매기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날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바이런 케이티가 아니고 제가 했다고 쳐봅시다. 아마도 미친 사람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어제 벼랑 끝에 앉아갖고 있는데 갈매기가 왔어. 그래서 그 갈매기를 쳐다보는데 그 갈매기와 하나가 되면서 내가 갈매기가 된 거야. 그리고 갈매기처럼 저 하늘을 높이 날면서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꼈어. 아마 제 친구는 저한테 욕을 할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이런 케이티의 말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몸을 떠나서 누군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거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이 몸을 벗어나서 다른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껴보는 것, 이것이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생각, 그 생각이 그러한 자유로움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나라는 개별적인 나, 여기에 묶여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런 케이티는 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생각과 반대가 되는 질문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날 수 없어. 그게 진실인가?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만약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겁이 난다. 무섭다. 떨어져 죽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떨까? 아마도 겁이 나지 않고 날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기 전의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안심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실수할까봐 막 겁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내가 실수할까봐 겁이 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으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내가 두렵다는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구나. 만약에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두려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술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실수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나?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 경우는 그 생각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정말로 그 생각이 없을 때 나의 상태를 상상을 하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미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다른 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일으켰던 생각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이 막 일어나고 생각이 막 많아질 때 한번 이와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생각들, 그 어떤 생각들이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들, 그거와 상대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질문을 찾는 겁니다. 나는 가난해져서 정말 힘들어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럴까? 만약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거야. 만약 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위축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편안한 마음으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들은 안개처럼 스며 창문이 흐려지듯 마음을 덮어 나는 부족해 옅은 얼룩이 지고 저긴 닿을 수 없어 걸음이 멎네. 그게 진실일까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나는 여기 있어. 그 말에 묶여 무겁던 마음이 풀리고 그냥 담담하게 숨을 쉬어. 벼랑 끝에 선저새 한 마리도 날 수 없어 란 생각에 갇힐 때 온몸이 9kg처럼 무거웠대. 하지만 그 질문 하나 던져보자. 그게 진실일까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나는 여기 있어. 그 말에 묶여 무겁던 마음이 풀리고 그냥 담담하게 숨을 쉬어. 나라고 믿었던 그 생각의 조각들 그게 내 전부는 아닐 텐데 우린 그저 잠시 떠오른 말을 진짜 나라고 꼭 붙잡고 있었나 봐. 한계가 거치고 선명해진 지금 여기 그냥 이대로 안녕하다.